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MX입니다. 8월 16일을 시작으로 해서 나스닥은 12% 하락하면서 지금 며칠째 연속으로 계속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8월 2일을 시작으로 8월 6일, 8월 8일, 8월 10일, 8월 17일, 8월 18일, 8월 20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장 고평가됐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던가 특히나 TQQQ는 조심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몇몇 분들께서는 제 썸네일이 작중이라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6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8월달까지 TQQQ가 65.72% 오를 정도로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8월 2일을 시작으로 이러한 분위기에 승차하여 이미 고평가인 기업에 물을 탄다거나 하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위험하니 보수적으로 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TQQ의 상태는 어느새 8월 2일보다 훨씬 아래의 위치까지 도달해버린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의 분석은 거시경제를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기반으로 한 분석입니다. 제가 장이 위험하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앞으로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것임을 예측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QQQ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애플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고 이때 당시에도 애플이 하락하기 전에 애플의 멀티플은 28로 너무나 고평가인 나머지 더 이상 오르기에는 투자들이 이렇게 비싼 밸류를 주고 살만한 동기부여가 떨어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본다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분석한 것이고 그 분석의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이 애플과 애플을 대부분 트래킹하고 있는 TQQ도 애플이 떨어짐과 함께 가파르게 31%나 폭락한 것입니다. 제가 과거 8월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분들은 이미 많은 돈을 특히나 레버리지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특히 3배 레버리지에 너무나도 많은 돈을 투자해놓은 상태인데 주가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 더 많은 돈을 넣었을 경우를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QQQ와 TQQ는 고평가이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더 투자하는 경우를 조심해야 한다고 제 리서치를 통해서 공유드린 것입니다. 그럼 고점 대비해서 지금 31% 정도가 하락했는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TQQ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텔레그램에서 멤버십 분들을 대상으로 제 매매 내역과 리서치 자료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장기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밸류에이션을 기반으로 비싼 기업은 가급적이면 투자를 조심하고 원유 섹터라던가 구글 등 밸류에이션 관점상 저렴하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은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저희 커뮤니티와 함께 장투를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 가입 후 커뮤니티 글에 남겨져 있는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에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애플만 봤을 때 지금 PE 멀티플은 25로 앞으로 3년의 성장률인 2022년부터 2024년의 성장률을 봤을 때 과거 대비해서 제법 성장률이 많이 둔화됐다는 것을 볼 수 있고 2024년 이후에 다시 이렇게 두 자리 숫자의 성장률로 회복할지는 모르겠지만 좋게 봤을 때 두 자리 숫자의 성장률로 회복한다고 본다면은 애플의 earning per share 연평균 수익 성장률은 이렇게 13%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보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애플이 받아야 하는 멀티플은 15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애플의 프리미엄을 고려했을 때 애플이 지금까지 시장에서 받아왔던 멀티플은 18로 애플이 18의 멀티플을 받는다면은 애플의 적중가는 이렇게 120달러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멀티플 외로 제가 개인적으로 애플이 고평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DCF 밸류에이션으로도 증명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DCF 밸류에이션에 관해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2012년부터 2025년까지 현금 흐름에 따라서 애플의 적중가를 산정했을 때 애플의 적중가는 이렇게 약 117달러 정도가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높아시면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애플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정말 훌륭한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구글보다 애플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이유는 밸류에이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만약 애플의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18까지 내려와 준다면은 저는 애플이 저평가이며 매수하여 장기로 끌고 나가기에는 정말 좋은 찬스라고 말씀을 드릴 것이며 그와 동시에 TQQ 또한 만약 물려있다면은 물타기에 나쁘지 않은 평가가 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조심해야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나스닥 어닝 일드에서 10years의 팁스를 뺀 이 스프레드의 결과치 때문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여기 10-year tips는 풀어서 Treasury Inflation Protected Securities의 약자인데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수치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이 차트가 낮을수록 나스닥은 고평가이고 높을수록 저평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예를 보시면 여기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가 왔을 때 이 스프레드의 수치가 5%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정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코로나 기간 때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3.6%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나스닥은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여전히 이 지표는 이렇게 아래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 말인즉슨 나스닥 100의 종합지수가 10-year tips에 비해서 많이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전체가 아니라. 그리고 이 말인즉슨 나스닥 100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애플의 멀티플이라던가 DCF 밸류에이션 그리고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스프레드 차트를 통해서 저는 TQ가 비록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31%나 하락했지만 여전히 고평가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만약 많은 돈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분할 매수로 해도 큰 부담은 없을 것이겠지만 이미 많은 돈이 물려있다면 앞으로도 밸류에이션 기준상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라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덜 조심해야 할 때가 온다면 영상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텔레그램을 통해서 멤버십 분들께 먼저 인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나스닥 100는 고평가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러는 와중에 여전히 저평가인 섹터는 존재합니다. 바로 원유 섹터인데요. 지금 이제 WTI 유가가 이렇게 3.7% 정도 떨어지면서 83달러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WTI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연준 ECB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 의한 수요 악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달러와 강세에 의한 수요 악화가 있으며 세 번째는 중국 도시들의 코로나 봉쇄 등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기 침체 또한 추가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에 따른 수요 악화는 그저 단기적인 리액션일 뿐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1973년, 1980년, 그리고 1990년이라는 기간에 원자재에 의한 경기 침체가 이렇게 일어났고요. 지금과 비슷하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그 기간 동안 원자재 관련주들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원자재 관련주들은 다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오펙 국가들이 목표치 대비해서 지금 계속 생산량 미달이 나오고 있으니 불균형이 일어난 것이고 근본적인 불균형이 잡히지 않으니 경기 침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만 유가를 꿈틀게 할 뿐 이슈가 끝나면은 다시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러한 WTI의 하락은 단기적으로는 원유 관련주의 수량을 더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멤버십 분들과 함께 여기 2021년 12월을 시작으로 해서 거의 9개월 가까이 ET를 매집했었는데요. 이전에 이렇게 가파른 하락이 나오면서 저항선을 기준 삼아 ET를 좋은 가격에 추가로 매수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로 WTI가 하락하고 그에 따라서 ET가 좀 조정을 받아준다면 멤버십 분들과 함께 조금 더 ET를 담을 계획입니다. ET의 경우 이미 배당을 약 8%까지 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37%라는 세금을 제외하면 약 5% 초반대 배당을 받게 됩니다만 이러한 배당 자체는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환차손을 경감시켜 줄 수 있고요. ET의 경영진은 매분기 15%씩 배당 인상을 검토하여 총 30%의 배당금을 인상할 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저평가할 때 매수를 해놓는다면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고 세후 10%에 가까운 배당까지 추가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TQQ가 왜 여전히 고평가인지 그리고 이러한 시장 속에서 저는 어떠한 기업을 매수함으로써 환차손을 줄이고 높은 시세 차익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유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데이트는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드리겠고요. 원유에 대한 전망은 이전 영상을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지금보다 훨씬 깊은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또 다른 분석과 함께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